근데 우리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받아줘. 내 거절의 의사 표현을 도무지 이 사람이 들어 먹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되잖아. 진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 비민의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려견의 눈짓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반려견의 미약한 스트레스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각각 단계별로 반려견이 보이는 행동들을 표현해둔 공격성 사다리라는 표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Fearfree에서 제공하는 FAS 스케일을 토대로 반려견들이 미용을 받을 때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보이는 몸짓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처를 해주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표는 바로 반려견의 공격성 사다리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 표는요, 설채연 수의사 선생님의 그 개는 정말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을까? 보이시나요? 네,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표인데요. 공격성 사다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재미난 점을 발견했어요. 자, 이 공격성 사다리는요, 원래는 이렇게 뭐 사람의 언어를 비유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설찬 수의사님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반려견들의 이 언어가 사람에게는 이런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반려견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듯이 이거 조금 불편해요, 저 이거 싫어요 라고 말을 거는 행동들이 바로 요거입니다. 하품하기, 눈 깜빡이기, 코 핥기, 입 핥기,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는 이런 행동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시선을 피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려견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만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반려견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워서 나 이거 지금 불편해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보면은 몸을 돌리기, 앉기,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손 내밀기. 뽀뽀할 때 반려견이 이렇게 손을 내밀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계속 하시지 않아요? 그죠? 얘는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 계속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하게끔 한다거나 뭐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이렇게 되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겁이 많은 반려견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행동인데요. 꼬리를 배 아래로 확 이렇게 말고 웅크려서 있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몸보다 이렇게 숙이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숙이고서 약간 이런 눈으로, 흰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반려견들은. 눈치 보는 듯한 이런 모습들.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배를 보이면서 눕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뭔가 충성의 의미, 뭔가 복종의 의미, 이걸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지 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아이가 몸이 경직되면서 상대를 이렇게 응시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진짜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정색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받아줘. 내 거절의 의사 표현을 도무지 이 사람이 들어 먹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잖아. 진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으르렁거리기, 무는 신용하기, 요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때부터는 얘가 싫은가 봐 이렇게 알기도 하고요. 몇몇 분들은 반려견들을 혼내기도 하세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강아지가 말이야, 사람한테 말이야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말이야 막 이렇게 혼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반려견이 으르렁 신호도 안 주고 그냥 마지막 단계
뭐 남았나요? 물기 남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강하게 소리를 질러도 안 되면 물리력을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이 무는 이 행동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물었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로 갑자기였을까요? 아마 코를 핥고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는 시도, 이건 진짜 명확하죠. 도망을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주셔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을 꽉 물었어요. 에이씨 하면서 물었어요. 하지 말라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니까 손이 확 떨어지게 돼요. 아! 하면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반려견은 이제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도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무는 행동을 했더니 이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러면 이 반려견들이 학습이 가능한 동물이니까 다음번에는 이전 사전 신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물기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무는 강아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공격성 사다리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이 공격성 사다리 배웠던 거 시그널들 잊지 말고 이제 피어프리에서 제공하는 FAS 스케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여러분 이 표가 바로 피어프리에서 제공하는 FAS 스케일인데요. 피어프리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주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어프리는 그 세계 최대의 클리커 아카데미 KPA라는 곳에서 수의사들과 협력을 해서 반려동물들이 보다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절차 안에서 진료, 트레이닝, 그루밍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교육해주는 기관이에요. 저희의 경우는 그루머니까 그루밍 교육 과정에 있어서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미용을 중단을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반려견이 어떤 몸짓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공포나 불안감, 스트레스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지금 우리 아이가 미용을 계속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미용을 중단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어프리에서는 반려견이 이러한 상태일 때는 미용을 계속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반려견의 몸짓 언어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고 미용사와의 상호작용이 좀 가능한 상태. 손 이렇게 하면 손도 탁 올리고 코 하면 코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 레벨 1에서는 입술이나 코핥기, 방금 공격성 사다리에서 보신 것 같은 기억이 나시죠? 입술이나 코핥기, 그리고 시선을 피하기,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개를 좀 돌린다거나 네, 이렇게 공격성 사다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조금 낮은 단계의 시그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관찰이 되면서 좀 더 윗단계 시그널이 있었죠? 공격성 사다리에서 말하기 단계의 시그널, 자리를 피한다거나 발을 들어 올린다거나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동공이 조금 확장이 된다거나 약간의 헐떡거림이 있기는 하지만 근육이 이렇게 막 꽉 경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약간 입을 이렇게 벌리고서 이 정도로 헥헥거리는 정도. 그런데 얘가 음식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미용사랑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이러면 이제 미용은 해도 괜찮다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레벨 0까지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어떤 대처를 해주면 좋겠죠. 네, 이제 레벨 2와 3부터는 여러분들이 미용을 조금 주의를 해가면서 아이의 스트레스 레벨이 더 이상 올라가서 미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의 반려견의 상태는 미용사와의 상호작용을 아주 열정적으로 막 따라오지는 않아요. 발을 주기는 주는데 약간 멈칫멈칫 하다가 좀 피한다거나 그쵸? 이런 친구들 있죠? 그리고 간식도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또 안 먹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다가도 또 무관심해지고 뭐 이런 상태예요. 레벨 2와 3의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의 귀가 이렇게 약간 옆이나 뒤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 아까 공격성 사다리에서 나왔었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단계였던 꼬리 말고 이렇게 몸 뭉클이는 거, 이마를 이렇게 찡그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레벨 2와 3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벨 4부터는 우리가 미용을 좀 중단을 하고 교육이 권고되는, 좀 더 강하게 권고되는 수준의 스트레스 시그널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일단 반려견의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 간식이나 장난감 그리고 미용사와의 상호작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친구들 있죠. 달달달달달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격성 자체는 없지만 매우 심각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상이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아이가 꽉 얼어붙어 있어요. 근육이 잔뜩 경직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침을 줄줄줄줄줄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것 또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는 친구들은 이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을 긁거나 막 테이블을 긁으면서 거기를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반려견의 몸짓 언어들은 진짜 반려견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극한의 공포,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반응이 미용실에서 여러분들의 반려견에게 관찰이 되었다면 여러분 진짜 사실은 교육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미용 교육, 미용 사회와 이런 게 아직 진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방교육이 많이 알려져서 미용 사회 교육이 많이 알려져서 레벨 0, 1 이렇게 미용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레벨 5 넘어가 볼게요. 레벨 5부터는 이제부터는 공격성이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이 미용을 받는 도중에 무는 거죠. 또는 무는 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을 이렇게 잡았는데 으아 이래요. 그 공격성 사다리의 완전 끝에 있는 그 행동들. 자, 여러분, 반려견이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강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반려견이 미용의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더 미용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을 중단하고 교육을 권고하는 상태인데요. 한 3단계부터 2, 3단계부터 여러분들 예방 차원에서 미용 교육을 해주시면 좀 좋고요. 만약에 4단계, 5단계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아이한테 미용이 먼저일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뭐 공포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미 극강으로 치달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이 미용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반려견의 이러한 몸짓 언어를 좀 더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영상 링크 하나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FAS 스케일, 그 다음에 스스로 반려견에게 미용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을 해주어야 하는지 좀 진단해 보실 수 있는 자가진단표, 이렇게 3가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반려견하고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미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반려견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